뒤에서 피 닦으세요. 도움이 될까? 말 많은 회원님들 안녕? 말 많은 소녀입니다. 빵거미도 왔어요. 오늘도 전 역시 소매가 짧아요. 원숭이의 삶이란 기성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회원님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앞에 있는 김보리 씨가 굉장히 지금 기분 좋아하고 있어요.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다를 떨어볼지. 근데 의외로 지난주에 결혼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의 고민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이제 그 권력 싸움. 이 시댁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 권력 싸움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경제적인 거. 그 둘이 떨어져 있지 않다? 머니, 파워, 러브. 이 어려운 세 개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또 재밌어요. 왜 머니, 파워, 러브가 나오는 드라마가 다 재밌잖아요. 그 인생도 이제 그런 요소가 또 있어야 또 그냥 무료하지 않고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한 번씩 빡 받아주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50대인데도 너무 공감한다 라는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미혼이신 분들이 내가 그렇게 나쁜 얘기를 했나?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별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 근데 약간 막 해도 되는구나. 맞아요.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나쁜 선택이 왜 나쁜 선택이 됩니까? 결과가 나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길을 가든 그 안에서 보물, 교훈, 뭐 좋은 걸 발견하면 그건 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선택, 좋은 선택이 어디 있어요? 과정이 재밌거나 결과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면 성공한 겁니다. 엄청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였어요. 나는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튜버의 삶이 궁금한 건지 내가 좋아 보인다고? 나 즐거워 보인다고? 나를? 이제 어떤 유튜버분은 올 여름에 안면을 트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몰랐을 때는 와 정말 다 가졌다. 뭔가 그것도 되게 듣기 좀 좋잖아. 나 잘 감췄잖아. 나 삶의 애환 안 느껴졌어?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실제로 알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백조다. 밑에서 발길질을 엄청 하고 있었다. 발길질 맞나? 모터 달았어. 모터. 발장구.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처럼 하나가 빵 터지기보다는 빈도가 잦아서 합쳐서 큰 결과물을 이뤄내는 사람은 그냥 내 성실히 사는 수밖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 노렸다가 한 방 빡 이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계속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느냐. 한 번에 1000만 원 버느냐 10,000원씩 1000번 하느냐 10,000원씩 1000번이야 나는. 인생 써가지고 까다 좀 한번 먹을게요. 이 집 어딘지 말해도 되나? 그 강남 보건소 있는데 버터스쿱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디저트 다 맛있어요. 꼭 가세요. 가전주부 보고 왔어요 라고 해도 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재밌냐고 지금? 사실 좀 재밌어. 일 자체가 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재밌는 일이긴 하죠, 저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전 늘 재밌는 일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디어나 뭐 방송 이런 쪽 좀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고 그리고 조금 일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만족하고 많이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일 자체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피로해도 피로를 좀 덜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일이 없어서 팽팽 놀고 쉬는 것보다는 나 막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살아있어. 이거 내일까지 마감 쳐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딱 오는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쾌감을 느끼는 거야. 도파민 중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성취가 됐든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음악이 됐든 영상이 됐든 자극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있고 입력이 돼야만 버틸 수 있는 뭔가 좀 제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유튜브의 삶이 처음 3개월은 진짜 즐거웠다. 한 구독자 10,000명? 이때까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와, 이런 채널도 있었네. 이런 조그만 채널 하면서 나를 발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해주는 사람들만 모였을 때 그때는 이제 유튜버의 삶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이 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태클 거는 게 많아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힘들더라고 그게. 오해도 많이 생기게 되고 세상과 그냥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이걸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니까 그땐 좀 힘들었는데
근데 또 그 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이런 모든 관심 같은 게 좀 저에게서 살짝 멀어지고 나니까 조금 섭섭하긴 한데 마음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 일이 없거든요. 뭐 악플 달고 그런 것도 관심이 진짜 치솟았을 때 그럴 때야 하는 거지, 저처럼 뭐 항상 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느낌이 들면 악플도 그렇게 안 달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자유해진 것 같아서 지금의 직업적인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지금 힘든 거는 퀄리티를 되게 높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 말고 잘하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혼자 일하던 게 너무나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퀄리티가 좀 안 올라가더라도 내가 나를 갈아서 그냥 너 해야 되나? 이런 걸 그냥 지금 조금 고민하게 되는. 남들과 잘 지내는 게 힘들어. 맞아. 일관계로 남들과 잘 지내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 나뿐만 아니고 남도 그런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또 뭐 얘기 이제 하기도 이제 좀 지긋지긋한데,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되게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골치 아플 뿐이지, 그냥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할게, 저는 여유 있는 삶이 잘 사는 건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 이게 다 있어야 이제 여유 있는 삶이고, 쪼들려도 보고,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벌면서 좀 시간도 없어 보고, 그런 걸 이렇게 다 겪어보니까는 그냥 뭐든 이게 좀 적당히 뭐 하나 꽈락이 없고 좀 평균이 좀 맞춰지면은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근데 그런 상태에 또 나 같은 인간은 불안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지금 뭐 해야 될 거 좀 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막 찾아다녀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뭐를 해야 더 여유가 생기나?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약간 피곤해지고 10대 때는 일단은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밥을 벌어 먹고 살지?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때는 오히려 전 되게 안정지향주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는데 법학과를 가게 된 것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보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수학하기 싫어서 간 것도 있는데 뭐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화두였어요. 내가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20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20대가 됐으면 이제 우린 또 그런 고민을 해야죠. 남자. 나도 엄청 했지, 그런 고민. 연애를 이렇게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많이 이제 인간이 됐지. 그리고 자아가 많이 확장이 됐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밖에 살 수 없잖아요. 말 많은 소녀는 말 많은 소녀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두 사람, 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연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도 연애의 어쨌든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가 걔 삶을 그렇게 감정이입해서 보게 되지 않는다? 근데 나와 미래를 함께 할 수도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삶에 되게 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삶까지 내가 한번 같이 살아보는 느낌? 이렇게 좀 세계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취향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나도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20대 때는 진짜 뭐 연애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30살 말쯤, 31살 초쯤, 그때는 한국에서 사는 거를 저는 사실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용사 자격증 같은 거 따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20대 초에 호주에 놀러 갔다 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호주가 되게 살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미용이나 뭐 이제 뭐 네일 아트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민을 일단 가야 되겠다. 다른 거는 이제 뭐 영어 같은 게 좀 잘 안 되니까는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이민을 실제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한국에서 삶을 그때는 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도 막 썩 잘 풀리지도 않고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 나도 너무 알겠고, 여기를 나와서 내가 달리 할 일도 없고,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실패한 채로 한국에서 못 살겠더라고. 아무도 날 쳐다보고 있지 않는데 모두가 날 쳐다보는 것만 같고, 괜히 나를 다 손가락질 할 것만 같고 나를 실패한 애라고 평가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외국 가서 그냥 처음부터 깨끗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신분 세탁. 신분 세탁. 근데 그 있지, 세탁할 거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데 괜히 빨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남편이랑 결혼하기 직전에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뭐 결혼할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장이 뭐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평생 살 돈을 막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그냥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나고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시야가 좁았던 거야. 그때는 내가 이 회사에서 거절당하면 난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때도 되게 성실했던 게 또 그걸 막 다 알아보고 자격증 준비하고 어디 가서 난 밥은 안 굶을 거야. 30대 초반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그런 여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걸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근데 그러다 어쩌다 그냥 딱 우연히 결혼을 후다닥 하게 돼가지고 또 발붙이고 잘 살고 있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다 돈 걱정을 다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투자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되게 희망적인 미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만나서 수습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포는 진짜 큰 남편을 만난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돈에 밝은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계속 그 30대 한 중반까지도 한 33, 넷 요때까지도 자아 찾는 거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나 어딨니? 나 어딨니? 갑자기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왜 짧은 시간에 막 뭐가 막 많이 바뀌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인생에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32, 3살? 이때가 한참 그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되게 큰 방황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돈을 적대시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는 건강한 거랑 일과 취미, 그러니까 일과 내 개인적인 삶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런 거. 일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성과도 잘 올리면서 노는 것도 빡세게 재밌게 놀아가지고 이게 충돌하는 목표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노는 것. 내가 더 부지런해지면 된다. 잠을 좀 덜 자면 되고 좀 민기적 덜 하면 두 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남의 삶을 부러워하자고 보면은 역시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긴 하다. 솔직하다. 근데 진짜 그래. 저는 원래 옛날부터 좀 할머니가 됐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그러니까 내 계획에 중년은 없어. 할머니만 있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되게 약간 세속적일 수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밀탑빙수가 되게 유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밀탑빙수를 가서 먹는데 어떤 할머님들이 한 3분 정도가 오셨는데 각각 이제 옷을 너무 예쁘게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억났던 게 핑크 색깔 가디건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백발이 되게 꼬불꼬불 약간 귀여우신 할머님께서 진짜 뽀얗게 이제 되게 예쁘신 거예요. 그 할머님이 이제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손뜨개 한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들고 오셔가지고 너무 귀엽지? 1인 1빙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신발이 뭐였냐면은 되게 그 클래식한 디자인의 페라가모 구두였어요. 굽이 높지 않은. 그리고 이제 할머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되게 비싼 가죽 가방을 악어 가방 같은 걸 들고 계셨어요. 그 핑크 할머니께서 저런 건 이제 딸이랑 며느리 다 물려주려고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뜨개 가방 같은 거 가벼운 거밖에 못 들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맛집을 찾아와서 요거를 이제 먹을 수 있는 여유, 차가운 걸 먹을 수 있는 건강, 그 피부, 그리고 이 신발이 좀 클래식하게 오래 신은 게 티는 나지만 되게 관리가 잘 된 구두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예전부터 좀 좋은 거 하나 사서 오래 이렇게 착용하고 밀라논나 할머님처럼 그런 게 저는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배우고 싶은 점이더라고요. 정말 빙수 먹는 그 한 장면에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약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할머니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느낀 건 그런 거예요. 계속 게으르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벌 때 벌어야지. 할 때 하고 취향도 키워야지. 정말로 센스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아요. 특히 패션 이런 건 진짜 좀 관심이 없긴 했었는데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이렇게 좀 몸가짐도 되게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런 취향도 길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외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코코 샤넬이 했다고 해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안 꾸미고 그냥 진짜 막 목 늘어진 추리닝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거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오해 없이 내 그대로 나의 컨텐츠를 전하려면 외모도 어느 정도는 내 컨텐츠에 맞게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취향을 기르려고, 센스를 기르려고. 쉽지 않더이다.
내 주변에 재밌게 사는 사람은 되게 많지. 확실히 내가 재밌게 사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 살림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늘 만들어 놓는 애들. 취미가 있어야 되게 행복한 것 같아. 일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가 결핍이 되면 사람의 삶이 되게 팍팍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호흡을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 거야, 나는. 아, 근데 그리고 난 그게 좋아. 약간 후다닥 확 해치우고 놀 때도 확 놀고 막 약간 이런 게 좋아. 나 한국 사람인가 봐.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또 특별히 또 나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 호흡으로 원래 사는 사람인 거지. 그 호흡을 쉴 때 뭘 하는지가 좀 삶의 질을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뭐 돈을 버느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시간 마음대로 못 쓰거나 그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아예 이 일과 다른 또 다른 좀 생산적인 취미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또 효율이 좋다고. 제가 이제 또 사무실을 새롭게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 때문에 사무실을 얻는 척 하지만 거기서 할 또 다른 많은 재미있는 것들을 기획하는 게 저한테는 취미인 거고 분명히 재밌을 거거든요. 난 정말로 2021년 코로나 계속 될 거고 막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 사무실 얻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막 희망차졌어요. 새로이 뭘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막 대강은 있죠. 살다 보면 오만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도 되게 치트키를 쓰고 싶을 때가 많고, 이게 왜 꼼수를 써서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습하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 이득 안 보고 만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 FM인 것 같아. 나는 좀 딱 하나 되게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내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직해지고 드러내는 거를 겁을 안 내면 삶이 되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나로 살자 이런 생각은 좀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 나로 잘 살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지. 맞아.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재밌게 사는 게 뭐 있나. 나답게 사는 거, 내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되게 만족감 놓고 재밌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많은 소녀는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 많은 채널을 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지금. 말 많은 소녀는 오늘도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을 시켰잖아요. 올려주시는 주제들 거의 다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또 보리 작가님이 말을 시켜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뭐 같이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 장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공사하는 동안 또 한 번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전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